누구 앞에서나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인간관계 심리학. 1. 공연히 오해하지 않는다. 어느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팀장은 실수를 저지른 여직원에게 신입사원도 아닌데 입사한 지 4년이나 되었는데 그런 실수를 하면 곤란하지 하고 주의를 주었다. 여직원은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팀장님은 나를 싫어해. 그러니 저 정도 가지고 여러 동료 앞에서 질책하지. 여직원은 며칠이 지나도록 팀장님은 나를 미워해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혼자서 고민하고 팀장에 대한 원망을 하다 일주일 만에 사표를 내고 말았다. 팀장에게 그 여직원은 하나의 팀원일 뿐 좋고 싫고의 감정이 없다. 실수를 저지른 여직원에게 그 실수에 대해 질책했을 뿐이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에게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를 의식하는 자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이런 자의식으로 판단한다. 혼자만의 입장이나 자신만의 기분으로만 생각한다. 상대방의 위치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분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멋대로 오해하지 않는다. 혼자만의 착각일 때도 정도를 지킨다. 2. 미움받으면 어때?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받을 짓을 많이 한다. 심리적으로 볼 때 그 이유는 욕구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만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들거나 불쾌하게 생각할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눈에 띄인다. 또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주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욕구 수준이 높지 않다. 따라서 주위에 대해서 신경도 별로 쓰지 않는다. 그런데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들, 즉,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짜증을 낸다.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면들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욕구 수준이 너무 높은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미움받으면 어때? 라는 마음을 다잡는다. 그 정도로 마음을 강하게 먹으며 또 마음에 여유가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3. 속으로 정리한 후 말한다. 화난 일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것은 상의가 아니라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다. 상대에게 내가 오라, 내가 화내는 것도 당연해 라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좋지 않은 스트레스 발산법이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희생양으로 만드는 행위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로 화가 나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그것을 일단 자신의 머릿속에 담아둔다. 금세 누군가에게 말하는 습관을 길들이지 않았다. 누군가를 형편없는 사람,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동조해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경험한 것처럼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현실감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리도 없다. 상대의 뇌리에 남는 것은 오직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 하는 사실뿐이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인상만이 강하게 남을 것이다. 화가 난다고 해서 금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행동은 오해를 만들고 뜻하지 않게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를 피하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기 위해 다음의 상황을 명심한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화가 나는 원인을 종이에 적는다. 하고 싶은 말은 상대에게 직접 한다. 대화는 화가 가라앉고 냉정해진 뒤에 한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자신이 너무 일방적인 입장에서 말했다는 생각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4. 배려하는 마음은 굳이 전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려는 참으로 중요하다. 배려가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해준다.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할 때 상대가 바쁠 시간을 피해서 하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배려다. 상대는 자신이 바쁜 시간을 피해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대의 바쁜 시간을 고려해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따라서 배려는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센스를 말한다.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이에 전해지는 것이 배려이다.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관계가 성립될 때 배려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배려를 하려고 하다 실수를 할 때가 있다. 이런 걸 해주면 기뻐하겠지 하는 생각에 너무 의욕이 앞서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그 자리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내 인생을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2가지 점을 고려하여 실수를 줄여야 한다. 하나, 지금 상대방은 어떤 상황에 있는가? 2, 어떤 일을 해주면 기뻐할까? 이 2가지를 확인하고 배려하면 실수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4. 무의미한 만남의 습관병에서 벗어나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서로 전화로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과 만나서 상대방이 권하거나 때로는 자신이 쏘면서 점심을 같이 한다. 또 일이 끝나면 술집에 가곤 한다. 별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말이다. 주위에 보면 이런 관계를 아주 돈독한 관계라고 부러워할지 모른다. 안정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관계와 만남을 무의미한 만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만남은 의식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습관이 되어버렸다. 즉, 만남의 습관병에 걸린 것이다. 이런 관계는 따지고 보면 아무런 자극도 없는 관계, 타성에 젖은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관계가 매년 지속되었으므로 이제 권태기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안정된 관계라고 부르는 만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자. 회사에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 점심도 같이 먹고 휴일도 함께 보낸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거나 유치원 차에 태워준 후 엄마들끼리 주위의 카페에서 만나 자주 수다를 떤다. 일이 끝나면 습관적으로 가던 술집에 모여 한잔하며 상사나 회사에 대해 불평불만을 한다. 이러한 만남은 사이좋은 관계로 비추지만 조금 지나면서 권태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습관을 바꾸려면 고통이 뒤따른다. 안정된 인간관계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바꿀 수 없는 곤란한 습관병일지도 모른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습관병을 고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가차없이 뜯어 고친다. 그들은 이 습관병을 고칠 때 마치 동창회를 탈퇴하듯 한다. 동창회는 1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씩으로 평소 습관과는 거리가 먼 이벤트성이 강한 모임이다. 거기에는 과거에 함께 공부하며 놀았던 추억이 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동창회 모임에 참여했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간다. 집에 급한 볼일이 있어.
강의를 들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라는 등의 핑계를 대고 슬그머니 빠져나간다. 그들은 무의미한 만남의 습관병도 이런 식으로 벗어난다. 항상 함께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며 때로는 더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자극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습관화되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어져서 그저 무의미한 만남이 되고 만다. 인간관계는 서로 리듬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리듬과 변화를 주면 인간관계의 신선한 자극제가 된다. 5. 상대의 오해에 불안해하지 않는다. 당신은 상대에게 자신의 호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특히 상대가 오해를 하거나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뜻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을 때 고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째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 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비단 당신뿐만이 아니다.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게 되면 누구든지 더욱 불안해한다. 그리고 원인을 모르는 채 자신을 책망하거나 상대방을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는 사이에 마주대하기도 어색해지고 어느 순간 서로 멀어진다. 누구나 이런 좋지 않은 관계를 한두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당신이나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그 사람과 속된 표현으로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즉 호의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은 오로지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전하는 말이나 타이밍과 순서, 그리고 그때그때의 표정과 몸짓에 따라 실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뜻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작은 차이로 좋은 사람 또는 느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따라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의 기술을 익힌다. 아무리 호의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기술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쓸데없는 고민을 계속할 수도 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하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대화할 때 하는 말과 표정, 억양에 따라 달라지는 작은 뉘앙스를 캐치하는 기술을 익힌다.